요즘에 정치판 돌아가는 소식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무시무시해가지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좀 패닉에 빠졌거든요. 이재명 도지사 이 사건은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낱낱이 있잖아요. 먼지 틀듯이 털어봐도 죄가 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현실 정치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쏘가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날이었어요. 물론 청문회 여기서 보니까 조국 이분이 아주 그 생각보다 정말 청문회에서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은행 일치가 되는 상황에서 정말 이랬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말, 막 그 정의로운 말들, 그 말대로 있잖아요. 삶까지 그래 살았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봤을 때 진짜 뭔가 검찰은 개혁을 하긴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뭔가 뭐 자기는 좀 과업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면 안 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과업을 띠고 있다. 이런 그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기만 한다면. 그런데 이제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청문회 내내 저번에는 기자들하고는 거의 모른다로 일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작전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이제 아무래도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도 완전 전쟁 준비를 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잡아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잡아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다는 말도 물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막 계속 잡아떼니까 와 하면서 막 완전히 탄성을 질렀잖아요. 너무 잘 잡아떼니까.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너 잡아떼는 거 하고 말 바꾸는 거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한당 사람들의 주특기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그것도 능력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왕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이분이 무책임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달빛 기사단 이런 분들도 주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조국이 저렇게 와이프가 기소가 돼도 자기는 그 죄는 다 와이프 거고 자기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처음에는 와이프가 기소가 되면 어떡할 거냐.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세 번째 가서는 바뀌었어요. 두 번째에서는 그거 참 큰일이다 이러더니 세 번째 가서는 와이프가 지은 죄는 와이프가 지은 죄고 자기는 이제 인명권자에 맡기겠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도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너무너무 정말 속상하겠는 거예요. 진짜로. 물론 두 사람이 서로 간에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약속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와이프. 왜냐면은 기소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제 상대 진영에서 물었거든요. 처음에 물었을 때 조국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윤 총장이 그렇게 간 크게 기소를 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제 청문회 끝나자마자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계속
시키고 있는 게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불기소로 기소한 것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에서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어쨌든 조국은 와이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냉정한 말을 했다는 것이 진짜 사람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는 그 달빛 기사단 여러분들이 다 여자잖아요. 근데 남편이 저렇게 가정은 어차피 한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따로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딴 사람 취급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다. 너무나 잔인하다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그래서 달빛 기사단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이제 조국 딸도 지금 이제 기소가 될지도 모른다고 기사에 났더라고요. 28살이고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류가 이제 조작이 된 게 너무 많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28살인데 10대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서류들이.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간 그렇게 서류가 계속 조작이 되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의 어떤 그런 그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진짜 사람들이 좀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좌다 우다 이렇게 갈려가지고 진영 싸움, 이념 싸움을 하면은 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인으로서 주권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에서 우에서 다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대신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권자의 목소리를 대신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지금 기능이 돌아가느냐?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좌와 극우에 붙었을 때만 먹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정치 양아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신문 기자, 방송,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극좌, 극우, 이 부패 DNA, 부패 DNA거든요. 한쪽은 부패, 한쪽은 지금 이중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 죽고 내 살자거든요. 그 양쪽이 다 지금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거 이외엔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간에 있는 건강한, 국민, 건강한 주권자가 중도라고 쳤을 때 이 중도가 일어날 때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중도는 기득권 양쪽에 지금 썩은 DNA 기득권이 우리나라를 잠식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도에 건강한 정치하는 사람도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라가 병들어서 우리의 2세, 3세가 어떻게 돼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양쪽 진영에 붙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악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요. 너무나 기가 차가지고 사실은 말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켰는데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양쪽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래요. 극좌 방송, 유튜브 포함해서 유튜브 그러니까 극좌 방송들 있잖아요. 막 문재인이 최고다 하면은 되는 그런 극좌들. 그 다음에 이제 극우, 무조건 좌파를 죽여라 하는 극우들 있어요. 저 극우들 방송 있잖아요. 뭐 신의 한수인가요? 그런 방송은 타치 안 해요. 그냥 크도록 놔둬요. 그래서 계속 커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계속 그 목소리를 내달라고 막
또 이제 슈퍼챗을 쏴가지고 자금이 계속 쌓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더욱더 충성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돈에 그냥 완전히 좀비가 되는 거예요. 돈의 좀비. 그래가지고 막 그 힘으로 막 그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기자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극자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자의 부패 이중인격 DNA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 중도가 가만히 있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지금 침몰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 플러스 우리 2세, 3세를 생각해 보세요. 극자, 극우가 돼가지고 저런 괴물 좀비가 되면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참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 같은 경우에는 황장수가 지금 중도 우파 방송이잖아요. 저는 이제 좌파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재명을 지지하니까. 이재명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무조건 탄압을 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노출이 안 되게끔 빨간 딱지, 노란 딱지가 일단 무조건 붙는 데다가 노출이 안 되게끔 되거든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계속 그 축소시켜버려요. 그리고 방송만 찍었다면은 계속 마이너스가 막 나고 막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오프라인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또 안 내면 안 되는 거죠. 온라인에서 아무리 축소가 되어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동지가 될 수 있다면 싸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극좌 극으로 붙어라. 그래야 너가 돈이 된다 하는 것을 방송을 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통째로 썩어가지고 침몰하기 때문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독립군의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극좌 극우의 이 부패 DNA와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의 2세와 3세는 완전히 이런 썩은 나라에서 이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계속 이런 식으로 혼란 속에서 어떤 해결점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진짜 고민하고 또 여기서 화면에서 방송에서 싸울 사람은 방송에서 싸우고 오프라인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방송은 지금 현재 탄압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그리고 오프라인을 키우는 것이 지금 현재 제일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운이 빠지셨겠지만 다시 심기일전 해가지고 나라가 통째로 이렇게 깔아앉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군의 마음으로 독립투사가 돼서 일당백으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이.